원주 상기대학 교수님께서 어떤 오늘 물리학자로 오늘 생명인데 얘기를 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도원 선생님은 원주 상기대학에서 이런 물리학 강의를 하시는데 그것도 물리학도 워낙 넓으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전에는 카드에 자기 가지고 자기 옛날 카드는 자기가 있어요. 자기를 가지고 그 카드를 했는데 요새는 그건 안 하고 그걸 전공하시다가 요새는 또 좀 다른 것들을 참 까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해가 물리학을 기본적으로 하시지만은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학교의 일을 맡아서 여러 가지 하시고 상기대학교 대학 생활협동조 그것도 이사장으로서 일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한사님이 원주의 지학선 주교님 우리당 장수 선생님 그런 영향으로 이렇게 가르침으로 한사님이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당 선생님도 이런 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이 그중 하나가 우리당 사람들 사람들이 우리사장님도 계시고 한살림 사당은 한살림의 감사로도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는 한살림하고 학교가 폐학이 돼서 오늘 강의를 하시고 또 이렇게 오셨답니다. 귀한 말씀. 물리학자의 전문 생명이라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죠. 그래서 황동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네요. 제가 보통 낙타를 잘 안 하는데요. 어제 계약을 하고 또 상가집에 또 갔다 오느라고 이렇게 넥타이를 했습니다. 좀 편한 복장이었으면 더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원주에서 무의당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기째 맡아서 공부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역 공동체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유명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풍요로움도 있을 수 있는데 자기 근처에 있는 사람도 한 10사람이 날 칭찬해 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서로 행복하려면 근처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주 만나고 같이 공부하고 또 어떨 땐 티격태격 하다가도 다시 또 합치고 그러한 지역 공동체가 정말 좋지 않겠냐 하는 것 때문에 원주 공동체를 하느라고 한 1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인문학자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물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전공을 해서 지금 물리학만 30년 했죠. 그런데 이제 학과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제 물리학과로 좀 자랑을 하면 저희 70년대 학번은 물리학과를 가면 성적이 굉장히 그때 높았어요. 잘 아시다시피 수능고사 막 탑을 하는 사람들이 서울대 물리학과 들어가고 그랬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물리학자 그러면 다 원자폭탄 만드는 줄 알고 인기가 아주 좋았죠. 그죠? 70년대만 하더라도 물리학자 그러면 다시 쳐다보고 막 그랬을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전국의 대학이 140개에서 70개로 줄었고요. 학과가 절반이 없어졌어요. 학과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립대 위주로 좀 남아있고 그래서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피지스트들, 물리학자들도 이제 좀 어려워지기보다 한 세상이죠. 그래서 저도 그 상지대학교도 물리학과에 있다가 지금 학과를 옮겼습니다. 저도 뭐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과는 의료공학하고 있습니다. 원주가 의료기계 클러스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따가 이제 데이터에서도 보다시피 인구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고령화 속도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그래서 대학에서도 보건과학 계열이 굉장히 요구가 됐어요. 그래서 단과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학장을 맡았는데, 그래서 학과도 막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의료공학과를 만들어서 글로 옮겨 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리학을 하다가 이제 생명물리를 하게 된 거죠. 한번 보시죠. 제 물리학, 사실은 오늘 파워포인트를 2개를 준비했었어요. 하나는 물리학 이야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리학 이야기? 물리학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나?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그거 하나 만들고, 이거는 며칠 동안 계속 만든 거. 원래는 이제 무의당 선생님 사상을 좀 물리학적으로나 이렇게 좀 얘기 드리려는 하나가 있었죠. 근데 제가 만든 걸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음에, 무의당 선생님 사상은 뒤쪽에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는 전공이 자석입니다. 자석. 그래서 과학원에서 박사학위 딸 때 자석으로 졸업을 했고, 아주 젊은 나이에 대학을 갔습니다. 28 반에. 그래서 대학을 학위를 끝내고 나서 30 전에 끝났습니다. 근데 원래는 저분이 만든 포스코로 가기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철이 다 자석이거든요. 진암철이 다 자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치는 다 자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1900년도부터 시작된 20세기 100년 동안의 한 시대를 풍미한 게 철입니다. 철로 모든 건축 구조물, 무슨 뭐 함선, 탱크, 에펠탑부터 시작해서 철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사회를 만든 기초거든요. 그래서 제 전공이 철이었습니다. 아마 저 당시에 포항제철로 갔으면 저도 한 자리 했겠죠. 그때 동기 중에 한 사람 왔는데 보니까 뭐 맡고 있더라고요. 근데 포항제철을 가기로 해놓고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원주에서 콜이 와서 원주로 못 가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의당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무의당 장희순 선생님 원주에 계셨는데, 그러면서 상지대학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 아내가 먼저 원주를 갔고 저는 포항을 가기로 했는데, 이 원주와 포항이 옛날에는 길이 험해가지고 6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상지대 서류는 낸 건 이제 그냥 여러 군데 내다가 냈는데, 우리 아내한테 저 황서방은 떨어뜨려 놓으면 큰일 나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끌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제철에서 하려고 했던 일을 정리하고 원주로 와서 시작한 일이 또 다른 자석입니다. 저게 뭔지 아시는 분이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컴퓨터 아시죠? 컴퓨터. 여기도 있습니다. 이 옆에 들어가면 저장 장치라고 있는데 저게 다 자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제 호주머니에 있는 은행 카드 뒤쪽이 다 자석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죠. 자석 메모리 들어보셨죠? 자석으로 다 기억을 합니다. 은행 카드 요즘 다 자석이었다가 바뀌고 있는 거 아세요? IC 칩으로. 그리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였다가 요즘 뭐로 바뀝니까? USB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로 논문만 100편을 넘게 썼거든요. 국제 논문까지 합해서. 국제 논문은 한 70편 정도 썼어요. 근데 제가 70년대, 그러니까 90년대에 89년도, 90년도에 외국 학회를 쫙 가면 강연을 듣는데 1000명이 옵니다. 플로어 전체에.
다시 말씀드리면 저 당시에 1980년대, 90년대는 컴퓨터 산업이 전체를 장악해서 들어보셨죠? 삼복 컴퓨터, 그죠? 에? 저 당시에 컴퓨터 산업 그러면 완전 큰 이제 첨단 산업이었었어요, 맞죠? 첨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당시에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헤드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그 외국 가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끝내고 저는 이제 오랄로 하기보다 이제 포스터로 하는 걸 했었어요. 그 당시 처음 나가서 시애틀 가서 했는데 그걸 보느라고 막 난리인데 명함을 갖다가 이렇게 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싸놨더니 나중에 이제 호텔 가서 봤죠. 그랬더니 회사 이름이 IBM 들어보셨나요? 소니, 히다치 들어보셨죠? 카시오, 삼성은 끼지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은 자취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죠. 명함을 다 주고, 왜냐하면 이 핵심 기술이니까. 지금이야 저 누구 쳐다보지도 않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죠? 논문 발표하면. 그런데요, 첨단은 한 방에 갑니다. 저게 10년 갔거든요.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가 기억나세요? 처음에는 막 200메가, 뭐 100메가, 200메가 가다가 그게 막 1기가, 2기가 된 지금 뭐야? 300기가, 500기가도 오히려 돈은 거꾸로 떨어지죠. 그래서 컴퓨터 회사가 망했습니다. IBM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젊은 애들 없습니다. 그죠? 요즘 젊은 애들 보고 소니 그러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어르신은 그러시지만 젊은 애들은 소니를 모를 수 있습니다. 소니 들어봤니? 알기는 알지. 게임기, 게임기 아직은 나와? 근데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소니 전자제품의 35%는 소니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맞죠? 제가 미국에 2000년에 갔을 때 그 전자랜드라 그러나요? 요즘 하이마트? 미국에도 똑같이 있어요. 서큐 시티라고. 굉장히 큽니다. 전자 매장이죠. 몰에 가면. 그런데 삼성 제품은 없었어요. 2000년에. 하나 있었어요. 모니터 조그만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우, 그 다음에 LG전자는 어디서 파는 줄 아세요? 흑인마트 옆에 가면 팔아요. 쇼핑몰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따 뒤에 데이터가 나오지만 작년에 일본의 전자회사 5개의 매출이 있는데요. 소니, 히다치, 카시오, 그 다음에 뭐 파나소닉 들어보셨죠? 5개의 매출의 순이익을 삼성이 뛰어넘었습니다. 초과해버렸어요. 일본은 망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니가 망할 줄 생각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10년 사이에 망했습니다. 제가 2000년 그 밀레니엄 때 나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삼성 별 볼 일 없었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2000년에. 그런데 지금 13년이 됐을 때 10년 좀 넘었는데 그 당시에 전자회사, 이 컴퓨터의 대표적인 기업인 IBM과 소니는 오간 데가 없어요. 지금 남아있죠. 남아는. 근데 매출액가 아주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서 회생 불가입니다. 제 제자들이 IBM에 있다가 이제 옮겨 다 탔죠. 제가 들으려는 핵심은 뭐냐면 첨단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근데 이제는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라이프 타임이. 핸드폰 한마디만 드릴까요? 핸드폰 그러면 거대 기업이 어딘 줄 아세요? 원래? 노키아였습니다. 스웨덴 대표 기업 노키아. 노키아가 전체 매출액의 거의 30%? 25%, 30%. 스티브 잡스한테 한 방에 갔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나서서 한 해에 판 게 5천만 대를 팔았어요. 아이폰을. 그죠? 그럴 때 LG전자는 그해 LG전자는 6천억인가를 손실을 받고 삼성만 전 세계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핸드폰도 6개월마다 바뀌지. 엊그전에 삼성에서 나오는
그 핸드폰이 애니콜? 뭐지? 갤럭시 3가 벌써 가격이 뚝 떨어졌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첨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는 이 첨단 기업이 10개까지 살 수 있었어요. 1등 15% 뭐 이렇게 점유율이. 근데 지금 탑3도 죽어요. 그러니까 한 메이저 하나만 거의 다 장악하고 나머지는 그냥 부스레기 먹듯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글로벌리제이션의 대표적인 표상인데, 자칫하다가 이제 1등 기업이 전체의 50%까지 육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저같이 리서치 하는 사람도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오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첨단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뛰어난 소수 리서치만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공대학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공장을 지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꽤 많았는데 이제는 다 로봇가 하면 되고, 뭐만 남으면 되냐면 최고의 리서처만 있으면 돼. 핵심 두뇌들. 삼성 그 기술원에 지금 핵심들이 다 거기 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라이프 타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자기의 아이디어가 사회에서 필요 없으면 다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제가 쓴 150편의 논문은 다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맞잖아요. 그거 다시 읽을 사람이 있나요? 뭘 연구했는데, 저거 연구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다 버렸습니다. 진짜로. 그리고서 전공을 이거 안 되겠다 더 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이게 사실은 학문에 제가 가는 길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한 5년 전, 6년 전인데, 이제 이거는 지금 이 생명운동 하는 분들의 접해 있는 분을 접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막 한방 연구도 하고요, 경혈 연구도 하고, 요즘 뭐 안 하는 거 없습니다. 제가 좀 외대한 거 이해해 주시고 한번 보시죠.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시간은 뭐 많지 않은데 그냥 물리학의 흐름을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물리학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 그동안, 그리고 이제 왜 망했는지 이제 거기까지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같이 살아야 되는지가 이제 마지막 종점일 겁니다. 앞에 얘기는, 이제 물리학 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흐름으로만 얘기 드리고, 만약에 더 듣고 싶으시다 그러면 과외 수업을 하겠습니다. 됐죠? 네, 이제 가겠습니다. 물리학의 시작은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뉴턴. 예, 뉴턴부터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뉴턴은 성격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었어요. 나중에 조폐공사 사장 돼가지고 위조 지폐도 만들고요. 그리고 자기 친구 거를 막 이렇게 캐치하기도 하고, 성격적으로는 아주 안 좋았는데, 실제로 이제 물리학에서 최고의 스승, 그분은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 들어보셨나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우리는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고, 이분은 평생 연금을 당하십니다. 자기의 주장을 하다가. 근데 이 당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천문학의 혁명의 시절 이렇게 얘기해요. 16, 17세기를.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이 다 종교가 잡고 있었어요. 아시죠? 그 교회가 다 잡고 있어가지고 교회 말을 안 들으면 화형을 시켜버려요. 진짜. 그래서 실제 물리학 하다가 그 일을 당하는데, 이 당시에 물리학자들은 다 누구냐? 수도원에 있는 수사였었어요. 그 당시엔 대학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있는 분들이 다 지식인이었고, 꼭 지식인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꼭 이게 반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안티. 그 지식인들 중에 몇 사람들이 기존의 학설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종교적 학설을. 프톨레마이어스의 이 지구 중심설을 다 이제 부정하면서 나타나는데, 저 코페르니쿠스가 데이터를 한참 보다 보니까 별자리를 워낙 많이 봤거든요. 옛날엔 별도 잘 보이죠? 지금은 안 보이죠? 대한민국에서는 별 안 보입니다. 너무 환해서. 저 몽골 정도 가야 이제 하늘이 하얗게, 진짜 밀가루 반죽하듯이 이렇게 하얗게 드러납니다. 별들 한번 좀 보러 가세요. 저는 그래서 사실 요번에 사하라 사막 트레킹을 준비했었는데 5일 동안 별 보면서 걸으려고. 왜냐하면 사람이 별을 봐야 뭐가 달라지냐면 자연에 대한 경배심이 달라져요. 하늘에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꽉 차 있거든요. 저 몽골 가서 3번 가서 봤는데
밤에. 그리고 밤마다 밤에 수없이 많은 별똥별이 떨어집니다. 샤워하듯이. 자,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 시절에는 별은 엄청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오래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지구, 이게 태양이 중심인 것 같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썼어요, 글을. 그런데 저걸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친구를 불러요. 조지 아더 신부라고 불러가지고 나 죽으면 네가 좀 대신 내줘. 근데 조지 아더 신부가 죽었어. 이제 그 코페르니쿠스가 죽었는데 그 신부가 이거 냈다가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거대 권력인데 교황청한테 큰일 날까봐 앞에다가 서문을 써요. 이거는 좀 이상한 그냥 한 몽상가가 쓴 거죠. 이런 식으로 서문을 붙여놓고 출판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안 죽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출판이 됐어. 출판이 됐는데 항상 그런 게 있으면 그 입 바른 소리 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었어요. 그 책이 나온 다음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야, 그 조지 아더 신부 말 틀리지 않냐? 이건 맞는 내용인데 왜 거기다가 이상한 책이라고 그랬냐? 그래서 이 양반이 대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사실은 이제 교황청으로부터 문제를 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양반이 피사 대학이라는 데 있다가 저쪽 베니스로 도망갑니다. 왜냐? 베니스는 이 종교가 덜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거기 무역국가 아닙니까? 무역국가니까 자유로워요. 상업도. 그래서 거기서 유리세공해가지고 막 목성도 쳐다보고, 그래서 목성에 위성이 있는 거 보고 달이 위성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하는 장본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 위대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도 고등학교 때 배웠어? 자유낙하. 뭘? 피사에 이렇게 돌멩이 떨어뜨려서 보니까 무거운 거하고 가벼운 거하고 어떻게 떨어진다? 같이 떨어진다. 거짓말입니다. 뭐부터 떨어지나요? 비행기에서 무거운 사람하고 저처럼 가벼운 사람하고 누가 먼저 떨어지나요? 무거운 사람이 먼저 떨어져요. 절대로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사의 사탑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낙하운동에서 알아낸 게 아니에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정말 대단한 게 이 상상에 의해서 그걸 알아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 자연은 공기가 있죠. 마찰이 있죠. 저렇게 물리학적으로 날아가는 새나 떨어지는 돌멩이나 풀잎이나 이 모든 지구상의 운동이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는 불가능합니다. 다 다르게 보이거든. 새가 이렇게 가벼운 거는 하늘로 날아가잖아요. 바람 타고. 무거운 건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게 같은 운동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마찰만 없다면 똑같은 운동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부처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 사는 걸 보면 다 다르게 보이거든요. 저 사람 이름 다르고 행동 다르고 다 다른데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이런저런 구차한 건 다 벗겨버리고 핵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연기론이라는 게 그런 핵심에 들어있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인간이라고 하는 건 고행의 시작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받고 또 그걸 다 남한테 준 연기적 구조. 이걸 갖다가 꿰뚫어 본 거거든.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그걸 꿰뚫어 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자유낙하 이론은 현실적으로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공기가 워낙 마찰이 심하고 바람도 불고 실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상상의 실험을 해서 하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 바꾼 것이 데카르트가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얘기하면 좀 기니까 데카르트가 사고 구조가 바뀌고 그러면서 나타난 게 신만이 뛰어난 게 아니라 인간도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엔라이트먼트, 이게 인간도 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게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작 뉴턴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물체의 운동을 하려면 이 접촉을 해야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려면 제가 이렇게 만져야지 움직이잖아요. 근데 뉴턴은 생각 전환을 한 거예요.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움직일 수 있다. 그게 만류인력, 중력이라는 거예요. 태양하고 지구하고 뭐 선이 연결돼 있어요? 없죠? 근데 태양이 뭐래요? 지구를
잡아당기잖아요. 그러한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힘이에요, 힘. 세상의 모든 건 힘의 관계다 이러면서 드디어 이제 과학의 시작이 됐습니다. 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근데 하여튼 과학의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죠?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과학적 접근 방법을 잘하게 하니까 이게 뭐가 하나. 근데요, 저 당시에 과학자들도 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 만드느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랬고, 근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물리학자들이 이제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과학의 발전은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나죠. 근데 산업혁명은 주로 어디서 아주 꽃을 피우나요? 혹시? 영국에서 꽃이 핍니다. 시작은 프랑스 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영국에서 꽃이 피었는데, 산업혁명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마찬가지인데요. 영국이 전 세계의 재화를 다 끌어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과학자들한테 지원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의 시작인 게 이제 18세기 들어갔었는데 19세기인데 1800년 시작할 때 영국이 도시와 농촌이 3대 7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이 7. 근데 산업혁명이 거의 끝나가는 1900년도 1800년도 말에 7대 3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800년도에 농촌이 100년 사이에 3대 7에서 7대 8로 바뀌죠. 저건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러면서 영국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저 당시에 보시면 돼요. 1861년에 영국 런던에 거대한 10,000평 이상 되는 글라스 하우스가 생겨가지고 박람회를 열어요. 대단히 잘 나갔죠, 영국이. 전 세계 돈은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남아도니까 막 전 세계에다가 이상한 건물 짓기 시작하고, 에펠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저 19세기 이제 초에 들어서거든요. 20세기 초에. 그때 재화가 엄청나게 모이는데 그걸 기여한 사람들이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과학이 상당히 산업을 발전시키죠.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부가 모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영국에서 모인 이제 유럽의 부가 세계대전을 만드는데 이제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리학 파라다임에 크게 이렇게 봐요. 뉴턴이 한 시대를 점프했어요. 종교에서 과학으로. 그 다음에 또 한 번 점프하는 게 언제냐면 지금 보여드린 이겁니다. 산업혁명이 끝난 다음에 20세기가 딱 들어섰어. 그러니까 1900년도에 딱 들어섰을 때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 거 보세요. 저 맨 꼭대기 있게 뭐죠? 비행기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만든. 아니 갑자기 하늘을 나누래. 그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보다 유럽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1900년, 그러니까 19세기,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서는 1900 초에 갑자기 하늘에서 비행기가 나르죠. 전 세계 돈은 다 유럽으로 들어오지. 그러다 갑자기 이게 뭔지 아세요? 독일에서 만든 브라운관입니다. 텔레비전 전신이죠. 그 다음에 전화기도 만들죠.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누구 사진인 줄 아시는 분? 렌트겐 부인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반지예요. 렌트겐이 저거 만들어가지고 떼돈을 버는데 하필이면 전쟁이 났어요. 1차 대전. 그래가지고 온 부러진 사람들을 다 찍었죠. 이 당시에 유럽은요, 전 세계를 풍미할 모든 것이 다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이고 뭐고 다, 왜? 전 세계의 재화와 발전이 한눈에 다 보이죠. 그래서 고층 빌딩 다 짓고요. 엄청난 그 함선도 만들고, 뭐 타이타닉 호도 만들고.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엄청난 이 유럽 사회가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절. 그 시절에 이걸 끌어갔던 국가가 있어요. 프랑스나 영국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끌어간 국가 중에 하나가 독일입니다.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걸 갖다 우리는 양자역학, 아인슈타인이라고 들어보셨어? 학생들 아인슈타인? 들어봤지? 전혀. 근데 이 당시에 유럽의 과학 물리학에서 독일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로 보시면 되냐면 노벨 물리학상을 13명을 연달아 탈 정도예요.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인가 30년 사이에 절반 이상을 독일 물리학자들이 타는데 하이젠버그 같은 사람은 29살에 타요. 대단하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지금 8사람을 적어놨는데 막스 플랑크 대표적인 사람이고 지금 독일에 가면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80개가 있어요. 그리고 연구원이 지금 11,000명이 아니라 거의 2만 명 가깝습니다. 그리고 노벨상만 30명 탔고 지금 더 탔겠죠. 이게 옛날 데이터니까.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그 얘기는 못 드리겠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어서 받아서 또 타고, 그 다음에 닐스 보어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뭐냐면 원자 핵 구조를 밝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호축제라고 열어. 그래서 보호축제를 열어가지고 독일에서 핵물리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야 우리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그때 얘기된 게 원자폭탄 얘기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이때 이미 논의가 됐어요. 그리고 막스 본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데리고 있는 학생 6명이 노벨상 탔어요. 자기 그 실험실에 있는 학생을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그 6명이 다 탔어요. 파울리, 하이젠버그, 페르미 연구소 들어보신 분 혹시? 디락 이런 사람들이 다 노벨상을 타고 그 스승은 맨 나중에 탑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원자폭탄 반대 운동까지 하죠. 근데 다 독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저기 이 파울리 또 이 사람이 제일 이제 드라마틱한데 이 사람이 31살에 타죠. 대단히 빠르죠. 불확정 스몰리라는데 잘생겼어요. 배우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나중에 핵 개발에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해요. 여기 부분과 전체라는 책을 나중에 쓰는데 그 다음에 슐레딩거,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하여튼 주르륵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이쪽인데 이제 슐레딩거가 쓴 이제 책입니다. 어찌됐거나 저 당시에 독일 과학자들은 전 세계를 다 풍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나온 거예요. 사실 국력과 저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의 그러니까 나중에 나치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대문둔에서 미사일을 준비하잖아요. 사실은 저 영국으로 계속 쏘려고. 그래서 미사일 전진 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미사일 전진 기지를 해서 그건 이제 영국부터 시작해서 다 날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딱 끝났는데 그 미사일 기지를 갖다가 소련하고 미국이 점령에 들어갑니다. 근데 2차 대전의 승리 국가가 사실 누구냐면 소련이에요. 독일군의 70%를 소련 사람이 죽이거든요. 그 미국은 사실은 일본하고 싸우죠. 그러다가 나중에 유럽 들어갔는데 소련이 먼저 점령해 갑니다. 그 공장에 있는 식구들을 다 데려가요. 근데 이제 미국이 나중에 스위스에서 누굴 잡아가냐면 이 로켓 연구소, 그 나치의 로켓 연구소의 소장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우주 개발을 하죠. 이게 다 독일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십시오. 이게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이 독일로 갔다가, 그죠? 2차 대전, 1차 대전을 다 무너지고 나니까 승전 국가가 누굽니까? 미국이죠. 다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과학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이제 이건 뭐 넘어가죠. 어렵지는 않으세요?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안 넘어가네.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일단 쭉 진행을 그냥 그 다음.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독일 과학자들이 이거 어려운 얘기니까 간단히 얘기할게요. 세상에 자연의 현상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입자, 하나는 파동.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입자는 여러분들은 다 입자예요. 입자는 이 방 안에 가두어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제 살아있는 입자인데
파동은 뭐냐면 제가 여기 문이 잠겼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살려달라고 소리 꽥 질르죠.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이 난 나가지 않았지만 듣죠. 그러면 내 파동의 기운이 넘어가는 거예요. 절로. 에너지가. 그러니까 파동은 뭐예요? 에너지. 입자는 우리가 만지는 물건. 아시겠죠? 입자와 파동은 전혀 다르죠?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보니까 그게 섞이더라고 나중에. 파동이 입자고 입자가 파동이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원래 빛은 입자의 파동이에요. 빛은 파동이에요. 아무런 물건이 없어. 그래서 빛이 잘 날아가려면 진공 상태가 제일 잘 날아가요. 그러다가 물을 만나면 꺾여가지고 느려져요. 물질을 만나면. 그러니까 빛은 파동이야. 그런데 보니까 이 빛이 입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아인슈타인이 알아내가지고 노벨상을 거머쥐었네. 상대성 이론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알아낸 거는 빛이 꼭 뭐처럼 행동한다고? 입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벨상을 타더니 그 다음에 전자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전자? 잠깐 스톱을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자를 몰랐다면 아마 행복하셨을 겁니다. 제가 얘기해 볼까요? 이거 전자가 없었으면 못해요. 전류가 흘러가죠. 이것도 전자가 날아가서 때려가지고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화면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엘렉트론을 몰랐으면, 전자를 몰랐으면 해 떨어지면 자야 돼. 핸드폰? 저건 생각 좀 못하죠. 모든 전자제품이 전자에서 온 건데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물리학자지만 이상한 생각을 한번 했어요. 인간이 왜 저 전자를 발견했을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전자만큼 모르는 게 없어요. 그거 지금 전자를 워낙 작아서 지금도 아직 전자를 완전히 실체를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자가 얼마나 작으냐면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작아요. 그죠? 여러분들 전자를 상상할 정도로 작아. 근데 인간이 전자 몰라도 살죠? 새끼 밥 먹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전자를 알므로 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현대사회 구조에서 전자가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공학과가 잘 나갔습니다. 100년 동안. 맞죠?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는 피직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제일 잘 나간 학과가 뭔지 아세요? 피직스, 물리학과, 전기전자공학과, 그 다음에 플러스 기계공학이에요. 맞죠? 재료공학 이건 다 아니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놈입니다. 왜 신이 인간한테 전자를 알게 했을까? 전 지금도 의심스러워요. 이 전자를 알면서 이 우주의 창조도 알게 됐습니다. 이 전자라는 놈이 왜 그러냐면 전자가 워낙 이 돌멩이하고 전자는 차이가 나요. 보세요. 이 돌멩이를 이제 불 끄고 있다가 불을 확 켜면 햇빛이 비쳐가지고 내 눈에 들어오면 이게 보이죠? 형광등을 껐도 안 보이잖아요. 형광등을 켰어. 그럼 이 보인다는 뜻은 뭐냐면 여기서 나온 빛이 부닥쳐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햇빛을 맞는다고 이게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전자는 움직입니다. 전자를 보기 위해서 불을 켜요. 그럼 전자는 워낙 작으니까 햇빛이 맞으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위치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자라고 하는 건 우리 상상을 뛰어넘어요. 그걸 우리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데 어찌됐거나 이 전자 때문에 원자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처럼 가운데 핵이 있고 전자가 도는데 실제로는요, 이 핵과 전자는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큰 운동장에 정 가운데 귤이 하나 있어. 아시겠죠? 그리고 바깥에 트랙에 조그만 구슬이 뛰어다니는 게 전자 구조예요.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냐? 서로도 힘 때문에 그러지 수소 원자가 그렇게 텅 빈 구조로 달리고 있어.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에 공존하는 것보다 이놈이 더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런 전자 구조를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이 꼽힌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지 몰라도 되는 저렇게 작은 존재를 인간이 어떻게 알아냈을까?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 아까 저기 물리학 독일 물리학 그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 막스 본이라는 이 그룹 전체 6명이 신이 창조한 걸 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몰라도 되는 거였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전혀 알 수도 없는 우리 세포의 가장 기본 단위를 들여다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물리학이 있게 된 겁니다. 100년을 그 다음부터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물리학이 완전히 헬리콥터를 탄 거예요. 그냥 쫙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물리학이 발전하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걸 다 알아내가지고 그래서 물질도 입자도 파동처럼 행동해요. 이 전자는 말이에요. 이런 돌멩이하고 달라. 무슨 얘기냐면 가운데 구멍 뚫어놓고 이렇게 돌을 던지면 구멍 뚫린 데만 날아가야 되잖아요, 돌이. 근데 전자는 휘어서가 스스로 아무데나 막 가요. 뭐처럼? 파동처럼. 파동 무늬가 막 생겨, 전자가. 빛과 같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전자는 어떨 때는 파동처럼 행동했다가 어떤 때는 입자처럼 행동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려우니까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슐레딩거가 이거 뭔지 아시죠? 주기율표. 이게 이제 최종 다 이제 해석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것을 하고 나서 물리학은 더 갈 곳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물리학이 아니라 테크니션들이에요, 제가 봐도. 자, 근데 지금부터 드리는 건 뭐냐면 미국으로 건너갔죠, 이제. 독일에서 뭘로 가요? 2차 대전의 승리국가 미국으로 다 건너갑니다. 소련하고. 근데 소련과 이제 미국으로 다 건너가는데 미국으로 가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은 승전국가인데다가 모든 부가 이제 몰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거대 과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거대한 과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입자 가속기. 지금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입자 가속기인데 반경이 10km 정도 돼요. 유럽에 있는 건 24km. 근데 여기에 부소장이 한국 사람입니다. 김영기 박사라고. 저 고대 1년 후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미국에 있는 백인하고 결혼했어. 그러니까는 출세할 수 있었죠. 근데 이 가속기 부소장인데 여기에 연구소도 한 10,000명 돼요. 그런데 이 가속기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뭘 하는 거냐면 거대하게 만들어서 우주의 신비를 밝힌다 이런 거야. 좀 무슨 얘기냐면 물질이 그럼 어디서부터 왔지? 뭐 이런 거. 시작이 어디지? 하느님이 어떻게 창조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합니다. 근데 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대 과학은 아무도 못해요. 또 허블 만환경, 이거 허블 만환경인데 우주선 바깥에 나가서 저기 대기권 가서 쏘는 거예요. 허블 만환경으로 보면 우주 끝까지 볼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되지. 별이 보이잖아요. 어우, 많네. 그래서 또 이렇게 들어가. 한 별을 향해서. 그러면 그 별이 또 그만큼 많아요. 그리고 또 들어가. 그럼 또 그만큼 많아. 끝도 없이 펼쳐지는 허블 만환경. 이 나이롱은 뭐 빼고. 원자탄. 아셨죠? 사실은 이 현대 물리학의 총화는 저겁니다. 이 뒤에 나온 맨하탄 실험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나사 실험. 이런 것들은 거대 과학이라고 해요.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은 어떻게 하냐면 미국처럼 돈이 없으니까 국가가 다 연합했어. 연합해서 합니다. 저런 거. 근데 이런 거대 과학이 미국을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맨하탄 사업이 이거 뭔지 아시죠? 원자폭탄 리틀보이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을 하죠. 오펜하이머는 만들자, 말자, 만들자, 말자 이러면서 막 전쟁을 하는데 결국엔 뭐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원자폭탄으로 이기게 되죠. 이러면서 물리학 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전쟁을 바꿔버렸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이후로 대규모 전쟁이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것이 인구 팽창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전쟁할 수가 없어요. 북한 저러지만 어느 국가도 전쟁할 수 없습니다. 핵폭탄은 어디서 떨어져도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일본에
원자력 발전소가 70개, 70몇 개인데 대포동 북한 거 있잖아요. 그게 날아갈 때 일본을 지나갔을 때 제가 일본에 있었어요. 신문에 어떻게 났냐면 원자폭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사일로 원자 발전소만 터뜨려도 다 그게 원자탄이죠. 근데 현대 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원자로입니다. 유럽에 쫙 가득 있죠? 미국에 가득 있죠? 일본과 한국에 가득 있죠? 아프리카. 저게 이제 현재 원자로에 전 세계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도 참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자들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우주로 갑니다. 우주를 알아내겠다고 스티브 호킹 빅뱅 들어보셨나요? 가수 이름 빅뱅. 그래서 우주까지 밝혀냅니다. 근데 사실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큰 거는 제일 작은 거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랬더니 스티브 호킹 몇 사람들이 처음에 갑자기 뻥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려면요, 과외 수업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빅뱅은 뭐냐면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나싱에서 갑자기 물질과 반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반물질과 물질이 생기면서 수소도 생기고 막 어쩌고저쩌고 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으세요? 예, 저도 안 믿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3사람이 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1956년도나 60년도 사이에 우주 물리학 한 사람이 지금 타는 거예요. 새로운 물리학상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왜? 더 근원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물리학은 이제 접었다. 새로운 트렌드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우주 물리학자들이 뭐 하는데요. 잠깐만. 얼마 전에 이번에 대통령 그만두신 분, 이명박 대통령, MB라 그러죠. 그분이 저런 거 하죠. 첨단 비즈니스 벨트 들어보셨나요? 과학 벨트 한다고 그랬죠? 과학 벨트. 가속기를 만들겠대요. 아까 그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다 끝났어. 지금 다 끝났잖아. 왜? 이유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민동필 교수가 MB를 꼬신 거야. 자기 이론 물리학자들 먹여 살리려고. 그래서 저 반대 그걸 보냈어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젊은 과학자들한테 돈 나눠줘라 차라리.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가고 있어요. 그거 다 쓰레기입니다. 지금 이 가속기 센터를 왜 집니다? 미국은 너무 커가지고 운영비도 안 나오는데 거대 과학은 끝났습니다. 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대 과학이 해서 우주까지 밝혀냅니다. 이 조그만 점을 확대하니까 막 나오는데 큰 은하수가 하는데 은하수 끝자락에 태양이 있고 태양 끝자락에 지구가 있습니다. 참 별 볼 일 없는데 거기에 사는 저는 가보지 않은 우주를 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런 순간에 무슨 생각하냐면 왜 도대체 인간한테 그런 특혜를 줬을까? 왜 저희들이 가보지 않은 저 우주를 생각할 수 있고 그걸 들여다보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은하계의 끝자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이런 별자리들도 다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 반물질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뭐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 생명 쪽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나노 과학을 했었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HDD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죠. 이 나노인데요. 이게 지금 벼룩인 이게 뭐죠? 진딧물하고 기계 요즘 이렇게 만듭니다.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핸드폰 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핸드폰 안에 다 있죠. 전화기, 카메라, 맞지? 사진기, 녹음기 다 들어있죠. 사실 텔레비전 죄송하지만요. 이거 완전히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모든 저기 필드에 있는 전자제품들을 싹 멸종시키고 있습니다. 좋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핸드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문자 안 오면 불안해 하시죠? 그리고 저기 우리 아내하고도 이렇게 둘이 이제 퇴근한 다음에 보면 얘기를 안 해요. 이거 들여다보면. 저도 카톡 합니다. 카톡. 페이스북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되고. 우리 조이부 선생님도 핸드폰 보시죠? 잘 안 봅니다. 이게 옛날 폴더시군요. 뭐든지 과한데요. 지금 사실은 보시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물리학이 이렇게 엄청나게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버는 그 워싱턴 DC에 가서 2010년에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분위기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좋죠. 다 망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누가 왜 이렇게 빨리 발전시켰냐? 아니 좀 천천히 가면 우리도 좀 오래 먹고 사는데 이 미친놈들하고 이렇게 빨리 동그라미 하나씩 더 해가지고 가격은 떨어지고, 그죠? 그런데 300기가 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씁니다. 그 300기가 안에 영어가 몇 편 들어가는 줄 아세요? 영어가 1.4 곱하면 200편 정도 들어가. 다 평생 못 봐. 근데 그런 저장 장치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냥 가능해, 그냥. 경쟁 구조로.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는 게 맞냐? 그런데 지금 못 바꿉니다. 저도 여기 지금 오기 전에 펀드 쓰느라고 돈 따야 되니까. 돈 안 따면 애들이 안 와. 그러니까 돈 따야 돼서 하는데 전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따고 싶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년 가까이 했던 그 150편의 논문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갔거든. 그 이해하시죠? 실적으로는 남지만 누구도 안 봐,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하는 그런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ll or nothing입니다, 이거. 이제 계속 더 갈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성경제연구소 얘기가 앞으로 10년 뒤에 삼성이 있을까? I don't know. 뭐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고 모르는 거죠. 왜? 소니가 그랬듯이. 삼성의 총 올해 매출액의 순이익의 70%가 뭘까요? 삼성 매출액의 순이익 70% 이겁니다. 저것만 무너지면 다 가는 거예요. 쏠린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성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왕창 모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못 푸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도 한 방에 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럼 이 구조가 잘못된 거죠. 그러죠? 자,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이거는 그 전에 할 거고 다 넘어가 버렸어요. 뭐 히다치, 도시바, 뭐 이거 옛날 도시바 텔레비전 진짜 잘 나가서 참 불쌍하죠. 요즘 일본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나온 일주일 후에 이게 일어났는데 저는 저걸 보면서 아까 미국의 거대 과학은 끝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거대 과학 할 돈도 요즘은 없고 미국에 요즘 유학 보낼 때 조심하십시오. 국가 펀드가 없어가지고 석사, 박사 지원금이 없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한참 발전할 때만 해도 미국은 국가가 어떻게 성장하는 줄 아십니까? 포스닥 제도 때문에 성장했어요. 전 세계의 인재가 다 오는 거야, 대학으로. 뭐 한국의 똑똑한 놈도 중국의 똑똑한 애들 스탠포드가 중국 사람을 10% 꼭 받게 돼 있거든요, 원래. 그 역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재는 다 스탠포드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미국을 발전시킨 거죠. 근데 그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유학 보내시려면 석사 때부터 돈 내야 돼요. 박사과정도 돈이 없어요. 자, 이제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중국?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과학의 한계가 인구도 보십시오. 산업혁명 시작할 때 예수님이 2억 5천, 산업혁명 때 5억, 그 다음에 산업혁명 끝자락이 10억, 21세기, 20세기 들어왔을 때 20억이었다 쫙 올라가고 있죠. 작년이 70억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도 될까요? 좀 걱정되시죠? 뭐 제 사람 중에 이상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 심리 상태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제는 모든 문제가 물질이 아닙니다. 개발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지구 공동체에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주어진 거지, 우리가 지나가 나서 지구는 새로운 생태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들이 뭐 원자폭탄 알 게 뭐 있어요. 그건 전혀 nothing, 인간한테만 문제되는 거지. 어떤 생물은요, 뭐냐면 방사능 물질 가지고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문제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은 좋은 거 나쁜 거 없어요. 자연은 뭐든지 그냥 굽은 거나 핀 거나 똑같이 봐. 자연은 무사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이냐가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전 세계를 다, 우주 전체를 다 깨달으려고 그래. 지들끼리 잘 살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들끼리 잘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파워포인트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요즘 욕심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독일 과학자 슐레딩거입니다. 양자역학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노벨상 타고.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생명이 무엇인가. 44년도에 썼거든요. 근데 글은 틀렸어. 아주 어렵고. 건방지게 제가 다시 한번 써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거쳐가 보니까, 저도 정통 물리학자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고 나니까, 야, 내가 가는 길이 맞아? 그런 거 아십니까? 무리가 지나가면 그냥 다 갑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어디선가는 갑자기 되돌아보고, 야, 이거 가는 게 맞아? 그리고 무리 중에는 가다가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는, 야, 내가 이거, 그죠?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걱정되니까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보십시오. 엄청나게 불안해하거든요. 취업이 안 돼서. 그냥 딸려가요. 안 됩니다.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생명에 대한 컨셉이 안 잡혀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 지난 세기까지 생명공학은 이건 이름도 몰랐어. 근데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68년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가렛 하딘이라는 사람이 사이언스에 낸 논문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풀을 뜯어먹어. 근데 여기도 뜯어먹게 하고 저기도 뜯어먹게 하고 다 뜯어먹게 하는데 서로 경쟁해서 막 뜯어먹게 해. 제가 이제 몽골 갔는데 그러죠. 그래서 막 소가 늘어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뜯어먹으면 남는 게 없어요.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적 살일 사욕을 그냥 냅두면 공동체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갖다 사이언스에 게재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엔 공동체 전체를 파국시키는 건 뭐다? 개인주의다. 근데 과학이 지금 그렇습니다. 과학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지금. 그냥 각자의 경쟁에 의해서 먼저 논문 내는 게 임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가 없어요. 왜 해야 되는지. 철학이 빠져나갔어요. 원래 물리학은요, 필라소피입니다. 그래서 PhD의 P자가 철학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과학은 철학이 없어요. 뭐만 남았어요? 국가의 권력과 돈과 사회 요구에 의해서 맞춰주기만 합니다. 지금 미국의 거대 과학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78년대 가이아 이론도 그거 아닙니까? 지구 생명 공동체가 대단합니다. 날씨가 춥잖아요? 그럼 지구에 무슨 꽃이 많이 피는 줄 아세요? 빨간 꽃이 많이 핍니다. 왜? 햇볕을 받으려고. 근데 지구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무슨 꽃이 많이 펴요? 하얀 꽃.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스스로 뭘 합니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얘기가 좀 이따 또 나오는데, 또 보십시오. 98년대 이 우주 이야기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토마스 베리 신비. 제가 사실 지지난주에 저 대구 산자연 학교 가가지고 거기 정원교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생태 영성하는 분이에요. 근데 신부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셔요. 하느님, 예수를 숭배하는 분도 계시지만 예수 이전에 태초에 우주가 어떻게 탄생됐을까 들여보니까 물리학자들한테, 야, 이거는 인류의 이 우주의 시작은
거대한 신에 의해서 창조돼가지고 여기까지 쫙 왔는데, 그래서 그 우주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이렇게 한 뿌리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거든요. 뒤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좀 쉽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태초에 갑자기 우주가 만들어졌어. 그 우주가 만들어지니까 제일 간단한 수소가 쫙 모여요. 이렇게 모여. 그래서 이쪽에도 모이고 저쪽에도 모이고 여기도 모이고 저기도 모여.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눌려지는 게 그게 별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이고, 그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은 그런 수소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놈들이 찍어 눌리면서 이제 새로운 원소를 만들고 원소를 만들어서 세상에 할 때 여러분들은 다 원소에, 이 얘기는 길면 안 되겠다. 제가 이따 그림 보여주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모든 생명체는 같은 우주가 만들어낸 선물인데, 그 우주의 선물인 이 생명체가 같이 잘 네트워크 해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명주의적으로 길게 서술했는데, 물리학자하고 같이 서술했습니다. 한번 시간 나면 한번 보시고요.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자발적 진화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별로 관심 없는 책일 수도 있는데 보시면 압니다. 이것도 생물학자가 쓴 건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화두의 트렌드가 이 생명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처음에 지구상에 세포가 나왔는데, 세포가 단일 세포가 있어, 단일 세포가. 근데 단일 세포가 혼자 있다 보니까 이게 쓸쓸하고 잘 이렇게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세포끼리 모여요. 선생님 총 세포 숫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50점이다. 아유, 잘하신다. 여기 있네. 세포들이 모여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는 다양한 세포가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여 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혼자 있을 때보다 모여서 서로들 잘 유대 관계를 잘 만들면, 이제 아시겠죠? 개개인의 존재, 간, 위, 눈 다 다른 세포잖아요. 그 개개인은 존중하되 상호 네트워크 되어 있죠. 그죠? 그것이 잘 되면 인간은 굉장히 진화론적으로 뛰어날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혼자보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이상해지거든. 뭐 인구는 많아지고 종말이다, 뭐 문제가 많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런 문제점을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세포가 하듯이 하라. 세포 공동체처럼.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막 잘났다고 하지 말고, 개개인의 세포들이 잘 연합해서 조직도 만들고, 그 조직과 조직이 네트워크 돼가지고 너는 소화, 나는 뭐 배변, 뭐 이렇게 역할도 나누고 잘 공동체를 만들면 인간의 몸은 누구보다도 굉장히 진화적으로 잘 살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를 사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70억 인구가 있잖아요. 자연은요, 대칭적입니다. 제 얼굴을 보세요. 양쪽이 대칭이죠. 그럼 아까 그 그래프대로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됩니까? 뭐 할 수 없죠. 아니, 망할 것도 없어요.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잠시 있다 간 건 뭐 의미가 있어요? 공룡도 있다 갔는데, 저 솔직히 말해서요, 하느님 눈도 깜짝 안 해. 안 그렇습니까? 하느님 입장에서 창조를 해서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개미를 위해서도 만들 수도 있는 거지, 인간이 괜히 오버하는 거지.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아서 해야 돼. 그러면 올라간 대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떨어져도 할 수 없지만, 이현주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를 한참 하다가 암종에 갔다가, 황 교수, 뭔 걱정이야? 우주 전체, 지구 전체 역사가 있잖아요. 지구 전체 역사 중에 인간이 태어난 게 12월 31일 정오 5분 전에 태어났는데 그거 있다가 잠시 사라지면 우주에선 그럴 거 아니에요. 뭐가 있다가 갔네?
자, 문제는 저희끼리입니다. 그죠? 그 우리 아들도 둘이 있는데 뭐 전공을 뭘 하냐 저한테도 누가 물어봐요. 아, 교수님 앞으로 뭐가 유망합니까? 아,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10년 뒤를 모르겠어.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진화의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배타적인 적자 생존을 하지 말고 이 세포 공동체처럼 인류 공동체를 잘 만들면 지금의 거대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얘기의 전체적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책 중에 하나 더 소개하면 이건 참 재밌게 읽었는데 생물과 무생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은요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물이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드릴게요. 제가 요즘은 세포를 키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기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잘 팔릴까 안 팔릴까 그러면 사람부터 할 수 없잖아요. 그럼 큰일 나니까 세포부터 합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하고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임상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세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뼈 세포 아시죠? 뼈에는 두 가지 세포가 있어요. 하나는 조골세포, 또 하나는 파골세포라고 두 가지가 있어요. 조골세포는 뭐냐면 뼈가 만들어지는 세포야. 파골세포가 뭔지 아세요? 뼈를 없애는, 스스로 파괴하는 세포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저는 파골이 없으면 안 된다고 봐요. 왜? 없어야 생성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사시려고 그러지 마세요. 인간 욕심도 많아.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마지막 그 단어가 있어요. 생명은 생성과 소멸의 흐름이다. 이해하시겠죠?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근데 요즘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인간의 경쟁에서 온 욕심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소통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고령화 속도 전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한테 어떤 것이 닥칠지 여러분들은 상상 못 하실 거예요. 제가 2008년인가 대학생협 이사장 할 때 고베 생협 가서 교류를 했는데 9시 전철을 탔어요. 9시라는 뜻은 뭐냐 하면 출퇴근을 다 한 다음에 그 공백인 시간이에요. 근데 전철을 tas는데 다 누구냐? 우리 같은 머리 하얀. 그런데 그 옆에 니꾸사꾸라고 들어보셨죠? 애들, 초등학생. 아니 초등학생 말고 유치원에 니꾸사꾸 매네가 하나가 딱 뛰어갔는데 다 노인네셔. 그리고 고베생협을 오사카 지역을 갔더니 동네마다 의료생협이 있어요. 고령화 속도가 깊어지면서. 자, 그러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만큼 사회적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구조는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신니치의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상한 저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맞추는 거? 퍼즐. 이 세포는 퍼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3달을 지나면 사라집니다. 3개월, 100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100일 지나면요, 이게 사라져요. 죽어버려. 근데 여기 퍼즐이 이렇게 껴져 있잖아요. 그러면 생성될 때 옆에 퍼즐에 적당히 잘 맞춰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맨날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저 퍼즐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지. 50조 개의 퍼즐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세포가. 근데 세포는 계속 사라져. 저 사람이 다 실험까지 했어요. 록펠러 대학에 가서. 사람 상은 많이 못 받았지만 아주 전문대 가서. 근데 세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라져. 계속 사라져야 돼. 사라지는데 그 자리에 가서 똑같은 게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맞춰지면서 어떻게? 공동체처럼. 공동체는요,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동체만큼 싸움 많이 하는 데도 없어요. 원주에도 생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희들은 노인생협, 무슨 문화생협도 만들고, 대학생협, 의료생협, 요번에 또 뭘 만들었더라? 하여튼 생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생협을 해보면 제일 힘든 게 매일 싸워. 고집들이 세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하죠. 헤어지지 말자.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 후쿠오카의 생명의 근원을 들어가 보면 이러한 서로 잘 네트워크되는데 고급적인 용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쪽으로 계속 변하는데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 계속 흐르긴 하는데 딱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 몸이 변하지 않는 거지. 상처가 쫙 나도 그 다음날 치유가 되죠. 그대로 고자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생명체 대단합니다. 항상성. 저한테 열을 많이 가해도 내 몸은 40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40도. 세포는요, 43도가 되면 다 죽어요. 세포는. 43도가. 열이 펄펄 끓는다 그러죠? 그때가 39도예요. 40도 넘어가면 혼절해. 왜? 몸 전체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불 앞에 있어도 38도를 넘어가질 않아. 생명체 대단합니다. 괜히 우주 안 봐도 돼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리에 오는 것 같아요. 사람은 이제 항상 하다 보면 제자리에 오듯이. 요즘 원주에 무의당 선생님 기념관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3,500명, 4,000명이 옵니다. 생협의 조합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이 찾아옵니다. 저분이 뭐 유명한 분도 아닌데 왜 찾아올까? 그리고 이제 시에서도 막 그러니까 전엔 관심도 없다가 지원도 합니다. 근데 왜 할까?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요즘 협동조합 들어보셨죠? 박원순 시장도 그러더니 이번에 대신 박 대통령도 협동조합으로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하자 이러더라고. 뭐 전 좋습니다. 그런데 왜 협동조합을 잠깐만 내세울까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도 두려워하는 이 신자유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잘난 사람도 한 방에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한 사회적 불안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은행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은행은 강원은행은 강원도의 돈을 모아서 강원도에 기업을 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제가 강원은행에 돈 놓다가 펀드로 놓다가 2천만 원 날렸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펀드가 어디로 갔어요? 엉뚱하게 미국의 월스트리트로 간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장난쳐서 제 돈을 날렸어요. 요즘 은행 믿지 마십시오. 등에 꽂힌 빨대입니다. 이게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면서 한쪽으로 쏠리거든요. 쏠리면서 실제로 우리 사회가 우리 과학자들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한데 한 말씀,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과학자들한테 사실은 펀드를 좀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게 안 줍니다. 황우석 100억.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과학자라고 들어보셨죠? MB가 한 정책이 그겁니다. 전 한국에 있는 과학자 30명을 뽑아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과학자다 1년에 100억씩 준대요. 100억 쓸 수 있을까요? 그걸 못 써가지고 건물 짓고 난리예요.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집중과 선택. 들어보셨나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졸업시킨 박사학위 학자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해하시죠? 그런 사회적 구조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뭐냐? 이제 좀 같이 먹고 살자. 우리 젊은 과학자들 좀 먹여주라. 1년에 펀드 한 3천만 주라 이러고 있어요. 그것도 안 줘가지고 지금 10대 1입니다. 10대 1. 그리고 이 정부 끝날 때 그 돈에 또 10%를 떼어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경쟁이 더 올라갔어.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조가 지금 한쪽으로 쏠림이 심해지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협동에 대한 것으로 지금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의 이 큰 어르신인 무의당 선생이 협동을 하자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모두가 다 함께 가자. 제가 했던 이 과학은 산업 문명 속에서 이게 계속 나갔는데 지나가 보니까 저도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사실은 제 2부가 있는데 저 무의당 선생의 사상인데 그것까지 하면 사실 무의당 선생의 작품을 제가 한 60개를 쫙 지금 사실은 해왔어요. 근데
시간상 그러기는 어렵고 다음에 이제 무당선생님 사상이나 이런 건 하고요. 아마 저희 원주 공동체는 그냥 그런 겁니다. 제가 서울 걱정할 필요도 없고 미국 걱정할 필요 없이 저는 원주 열심히 걱정하면서 지역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하고 잘 살아보고 싶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 잘 나갈 때는 전화하는데 잘 안 나가면 전화를 안 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쫓겨. 저는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게 함께 잘 사는 것은 있으나 없으나 늘 하는 사람들만 10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난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 이상 이 과학 경쟁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10분 남았습니다. 그냥 이서 마치겠습니다. 팽창이 있으면 수축. 이제 팽창 이후에 다시 수축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폭발로 가서 수축으로 가는 겁니까? I don't know. 요거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아까 설명하실 때 산업혁명 이후에 예. 그 재활학 시시 여름이 독일로 넘어갔고 독일에서 물량이 꼽히면서 꼽힌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팽창을 하면서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어떤 미국의 모습이 자본이나 과학이나 어떤 전 세계적인 모든 것들이 심지어 철학까지도 미국이 다 지금 이제 팽창시킨 상태인데 장본인이죠.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건가 했을 때 선생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제 팽창할 만큼 팽창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맞습니다. 그 이후에 예. 어떤 생각이 올 거냐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제가 쓴 글이 하나 저기 타이틀이 하는데 아까 못 보셨죠? 맨 위에 뭐라고 썼습니까? Lost Leadership of America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거의 원래의 타이틀은 언제 나왔냐면 2차 대전 끝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ost Leadership of Europe 그랬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싸움이 끝난 다음에 그 당시에 문인 아시죠? 과학자, 문인, 소설가 모두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배 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다 떠나버렸죠. 그리고서 유럽은 거적분이 안 남았었어요. 그래서 쓴 책이 Lost Leadership of Europe 이런 책을 우리 아내가 사온 걸 제가 봤어요. 저희 아내가 영문학 그걸 했는데 이해하시겠죠? 유럽의 중심축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맞죠? 미국이 그동안 잘 나갔습니다. 그죠? 쇼핑몰 가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세계에 없는 게 없고요. 거기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집어넣어서 내 바다에 갖다 버립니다. 아시죠? 분리수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건너갈 때 2000년에 IMF 터져가지고 제 월급이 60% 떨어진 거예요. 그죠? 갔더니 뭐 환율이 1,700원 이랬거든요. 그래서 돈을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가구를 그 쓰레기통에 가서 들고 왔어요. 다. 그렇게 거기 쓸모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가면요 찬바람이 붑니다. 제가 조지아 저기 6개월 전에 아틀란타를 갔다 왔는데 학회에 사람이 없어요. 왜? 돈이 없거든요. 미국이 경제공황 그 부동산 이후로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잘 나가던 시절이 끝났다. 그럼 이 로스트 리더십 오브 아메리카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어디로 가나요? 중국만이 아니고요. 다변화됩니다. 남아메리카. 요즘 그 브라질 잘 나갑니다. 장사를 하려면요. 남미로 가십시오. 남미 가가지고 트럭 하나 사셔서 골라 하면 잘 됩니다. 일주일이면 다 팔려. 그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앞으로의 21세기 향후는 보세요. 중국과 인도가 합해서 28억입니다. 그죠? 리더십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방향이 있겠네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국도 잘 나갑니다. 중국 옆에 있어가지고.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뭐든지 물어보시죠. 물리학적으로 궁금하셨던 것도 상관없습니다. 물리학하고 천문학은 언제 분리됐어요? 분리 안 됐습니다. 계속 같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의 모든 기초는 피직스 없이는 전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분리시켜야 이렇게 좀 먹을 떡이
물리학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볼 수 없는 세계까지 전체 아닌가요? 범위가? 그럼 뭐 사실 물리학이라는 것은 뭐든지 다 관련이 있죠. 혹시 더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한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요,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암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칼이 칼에 비면 또 칼은 아물려고 그냥 살아가려는 행동을 하고 있죠. 분열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생명 입장에서는 두 가지 삶과 죽음이 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어떤 항상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자기장 치료기로 암세포를 키우고 있습니다. 암세포를. 그래서 지금 유방암세포가 가했을 때 먼저 죽느냐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저 생물학 교수하고 같이.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상세포하고 암세포가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요. 몸에서는 정상세포가 크는데 실험실 단위로 와서 비커다 키우면 정상세포가 못 큽니다. 외로워서 그걸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체가 아니면 못해. 암세포는 큽니다. 왠 줄 아세요? 암세포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계속 뭐만 해요? 분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세포의 특징이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소멸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암세포는 쫙 커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세요? 암세포가 크면 그게 암이 커지면서 옆에 장기를 밀어내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항상성,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생성과 소멸의 흐름.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적 평형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치료 효과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냐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연에 보면 흙을 보십시오. 깨끗한 거 들어온 게 다 섞여 있는 게 흙이에요. 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게 퍼펙트합니까? 인간이 100% 순도를 원하는 거지 자연은 100%가 엄청나게 불안정합니다. 몸 안에는 항상 다 있어요. 더러운 것, 이런 거 다. 세포, 바이러스 다 들어있죠. 근데 그거를 저렇게 생성과 소멸이 이 안정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평형성이 무너지면 한쪽이 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대체의학도 좀 믿어요. 왜냐하면 항상성이 무너진 거를 세워야 되지, 암세포는 어디든 존재하고 지금도 제 몸 안에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브레이크 없는 페달처럼 평형 상태가 무너지면 쫙 크는데 크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단기간 내에. 그럼 저한테 언제 작동할지는 모르죠. 그리고 연세가 들면 작동하는 건 저는 이렇게 봐요. 자연스러운 일이다. 옛날에는 모르고 돌아가셨을 거다. 그러니까 암도 내 거다라고 무당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거든. 제가 그 병간호를 했거든요. 암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뭐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평형 시스템이 무너진 거라고. 잘 모릅니다. 저 피지스트기 때문에. 또 혹시 아직 3분이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뭐 두서없이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구나. 그러니까 가치 기준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을 귀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우리가 절실히 원하니까 그런 거죠. 이거 한 대 100만 원 하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텔레비전이 100만 원이. 100만 원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모두가 갑자기 핸드폰을 필요로 없다면 이거는 완전 돌멩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물리학자들이 어느 이상 가면 블랙홀 들어보셨나요? 웜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건 뭐 다음에 과외 공부하시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물리학자한테 야, 너 그거 믿냐? 그랬더니 나도 잘 몰라.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들이 만들어내야 됐지 않습니까? 학설을. 그죠? 근데 그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주가 어떻게 탄생됐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주가 원래 그럼 있던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누구는. 저도 그건 믿는데 만들어지면서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우주는 아무것도 없었어. nothing.
그래서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물질과 반물질이 생겼다는데 합치면 0이죠. 합치면 0이잖아요. 근데 물리학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럼 이 우주에 있는 거는 뭐야? 물질이 있잖아요. 3%가 비대칭이래. 그 비대칭이 이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겠어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그 이상은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왜? 달나라 아폴로 11호 아십니까? 아폴로 11호가 달나라를 갔을까요? 제가 한 일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갔다고 믿죠. 믿고 싶지. 근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폴로 11호가 달나라 간 이후로 또 간 게 있습니까? 한 번도 안 갔죠. 그렇게 기술이 발전했는데 왜 안 갔을까? 아폴로 11호가 미국 갈 때가 연도가 어떻게 되죠? 70. 처음에 텔레비전 나 한 40명이 같이 봤던 것 같은데. 60년대 후반, 65년. 그 이후로 달나라를 안 갑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달나라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요, 인간은 절대 지구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지구 바깥에 나가는 순간에, 다시 한번 보세요. 빈 공간으로 나가는 순간에 태양을 보잖아요. 태양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딱 쳐다봐서 10분만 봐도 탑니다. 얼굴이 싹 까맣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 글라스 하우스, 그러니까 이 뚜껑 있잖아요. 이 우주복. 뚜껑 만들기가 난 진짜 힘들었을 거다 이렇게 봐. 태양은요 계속적인 핵폭발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서 그 홍염이라는 게 전 지구를 향해서 나오는데 지구가 그걸 막아주는 게 있어요. 누굴까요? 아닙니다. 자기장입니다. 오로라 들어보셨나요? 그 오로라의 그 멋있는 무늬는 태양에서 오는 5만 가지 방사능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못 사셔요. 피부 안 걸려서 바로 가시지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바깥에 나갔을 수 있을까요? 지구 바깥에 나가는 순간에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 태양을 보는 순간에 온 방사능이 엄청나게 핵폭탄 터지는 것만큼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 저 우주 바깥으로 나가지 마세요. 예, 하여튼 뭐. 또 좀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사실은 조금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원주 이야기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관계하시면서 우리 뭐 계산 지역과 마찬가지로 원주 지역에서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 이제 시간이 됐으면 아마 해주셨을 텐데 그런 이야기는 아까 그 강의 도중에 하신 말씀처럼 뭐 과외라고 하셨나요? 뭐 이렇게 해서 그 뒷자리를 간단하게 이렇게 꼭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매번 똑같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다음 그 공지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따로 또 안내를 드리지만 다음 주가 그 오늘은 좀 우주 이야기 하다가 다음 주에는 우리 지역 안에서도 우리 농협 이야기입니다. 농협에 깃들만에 지고 계신데 농협 이야기를 남면조합장님 그 부총리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다음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번 남았습니다. 3월 말까지 3월 19일 날 그 화성안과 강수찬님으로부터 하질 가공의 뭐 어려움과 대책 표현하는데 하질 가공 전반에 관한 또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들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3월 26일 날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만 우리 향토사업자이신 김문수님의 계산 역사 이야기를 같이 듣는 걸로 겨울 강좌 3월까지 강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안내를 드릴 테니까 또 안내를 혹시 접하지 못하셔도 다음 주 화요일 이 장소입니다. 7시간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단하신 몸을 이끌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